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원헬스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봄이라 날씨는 참 좋은데 네. 저 병원 안에서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뭐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또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 오래 다니시던 보호자분이 계세요. 네. 근데 얼마 전에는 16년 정도 함께한 강아지를 이제 며칠 전에 떠나보내신 보호자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오랫동안 투병 중이라서 저희도 함께 오래 봐왔던 아이인데 보호자분이 마지막 날 아이를 안고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원장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이제 머릿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요. 16년이면은 정말 오랜 시간인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가족이 됐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 정도 세월이면 진짜 가족인데 네. 그런데 그분이 며칠 뒤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서 다들 그래도 강아지인데 너무 슬퍼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말이 보호자분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됐다고 하시던데 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한 번쯤은 꼭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펜로스 증후군, 아.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남기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네, 펜로스 증후군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 키우시는 분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그렇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펫로스는 반려동물과의 이별 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죽음만이 아니라 실종, 오래 떨어지게 되는 상황 등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네. 그 이별로 인해서 경험하는 슬픔, 상실감,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통틀어서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펜로스는 단순히 조금 서운한 감정, 일시적인 기분 저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나 그리움, 무기력함, 죄책감, 분노, 심한 경우에는 수면 장애나 식욕 저하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데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서 강아지인데 이제 그만해 이러면서 공감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펜로스를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박탈된 애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슬픔을 뜻하는 개념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장례를 치른다든지 주변에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간이 있는데요. 네.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슬픔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변에서 빨리 극복을 해야지 혹은 새로 한 마리 입양하면 되잖아.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내가 슬퍼하는 게 이상한 건가 싶어서 감정을 억누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슬픔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충분히 마음껏 슬퍼할 자격이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펜로스 증후군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애도에는 5단계의 모델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연구하면서 정립된 이론들인데요. 아하. 펜로스를 겪는 보호자분들에게도 이 단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 나타났다가 이게 사라진다 해서 다시 그 다음 단계가 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네. 혹은 꿈인 것 같다라는 느낌. 아이가 떠나고도 습관적으로 밥그릇에 살을 담거나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찾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좀 더 일찍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그때 수술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혹시 수술 결정을 했어야 했나? 이런 감정들인데요. 이 단계에서 특히 힘드신 분들이 치료 결정에 관여하셨던 보호자분들입니다. 혹은 안락사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 결정이 옳았는지 반복해서 되새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죄책감과 분노, 자책이 함께 얽히는 시기입니다. 네. 네. 세 번째는 협상입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과거의 장면들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다른 결말을 상상하는 단계입니다. 네.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깊은 슬픔, 무기력함, 밥맛이 없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아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치우지도 못하고 음. 치우기도 싫은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네. 이 시기가 겉으로 보기엔 가장 힘들어 보이는 때이고 주변에서도 괜찮냐고 가장 걱정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마지막 5번째는요? 5번째는 수용입니다. 이별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단계인데요. 네. 수용이 그냥 이제 다 잊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용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요. 네. 지속적 유대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애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사랑했던 존재와의 유대를 끊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라면 오. 이 이론은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네. 건강한 애도는 유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떠난 존재와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함께하면서 내가 달라진 부분들, 그 아이를 통해 경험한 사랑의 방식,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 이 모든 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게 된 겁니다. 네. 네. 그걸 기억하고 느끼고 때로는 이야기하는 것,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한 애도의 방식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그럴 때는 잊어야지 이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슬픔을 없애려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네. 그 존재를 내 삶 안에 어떤 형태로 담아낼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또 궁극적으로는 더 회복에 가까운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또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그 펜누스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얘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돌봐야 될까요? 예, 그런 분들이 정말 좀 많이 계시는데요. 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슬픔을 허락하세요. 아,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리워하면은 그리워하세요. 감정을 억지로 막으려 할 때 오히려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둘째는 그 아이와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좀 담아두세요. 담아두라고요. 예, 사진 앨범을 만들어 두거나 네. 아니면 함께 다녔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 보거나 음. 어떤 분들은 이런 행동들이 슬픔을 더 키울 것 같다고 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여러 연구들에서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기억을 온전히 담아내면서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로는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네.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여러분은 그 아이 삶 자체를 전체를 같이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한 순간의 선택이 그 모든 시간을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네.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그 아이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혼자 안으로만 삭히지 마세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좀 너무 힘들다면은 네. 심리학자들에게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슬픔이 너무 깊어서 일상생활에 너무 어려우시다면은 주변의 수의사라든지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신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점일까요? 제 수의사 역할이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와 함께 오시는 보호자분들도 이별 이후에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는 병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아마 오늘 방송이 그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고 따뜻해지는 아이 그 펜노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예. 태화 장날에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장을 보러 갔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 강아지들을 보고 아주 건장한 과일 파는 아저씨께서 우리 콩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분도 아이를 잃은 펜노스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충분히 그분처럼 이렇게 슬픔을 표현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예. 네,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이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아이를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지금 이 순간 투병 중인 아이 곁에서 버티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슬픔은
유효합니다. 네. 충분히 슬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 아이와의 기억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살면서 꺼낼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삶과 죽음이 모두 여러분의 삶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잊어야 할 기억이 아니라 온전히 담고 함께 살아갈 기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른 강아지 키우면 되지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죄책감을 가진 분도 계세요. 네. 예. 어떻게 하면 그 죄책감을 조금 덜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떤 강아지를 키울지 다른 강아지를 키울지 말지에 대한 선택도 결국은 그 보호자분이 하시게 될 건데 네. 그 선택을 할 때까지 이 아이와 그런 관계를 다 정리를 하시고 음.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시면은 결국에는 그 선택도 바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왜 그 강아지별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강아지들도 있겠지만 이제 아파서 그동안 조금 괴로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늘상 말씀하시지만 큰 병 생기기 전에 예. 미리미리 이렇게 좀 자주 검진도 하고 병원에 가고 하는 게 사람도 그렇지만은 반려동물에게도 꼭 필요한 거겠죠?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오셨던 보호자분도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좀 많이 속상해하셨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검진을 소홀히 하진 않으셨어요. 네. 근데 보통 혈액 검사 정도만 하시다가 음흠.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종양을 확인하시고 종양 확인하고 보름 만에 애가 좀 떠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은 혈액 검사만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보호자분은 사실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중간에 가능하다면은 애기들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